이 나이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싼 제품도 시술도 약도 아닌 식탁 위 평범한 음식이 머리카락을 다시 깨워낸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모발은 단지 나이를 먹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지금 영양이 부족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면 머리카락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샴푸나 두피 제품만 바꾸면 탈모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머리카락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라나니까요.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이서준입니다. 25년간 생활 역량과 모발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습관들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모낭이 다시 깨어나고 잔머리가 돋아나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근본 원인과 회복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68세 정미자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머리가 빠지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에요.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기 싫어지고 외출이 줄고 사람을 피하게 되죠. 아침의 빛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 있으면 그날 하루가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정미자님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계셨어요. 앉으시면서도 고개를 자꾸 숙이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2년 전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심해져서 정수리 부분이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비싼 샴푸도 써보고 두피 관리실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싶어요. 하지만 식단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미자님의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침은 김치와 밥, 점심은 국수나 빵, 저녁도 밥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하루에 간을 한 점도 안 드셨어요. 고기도 거의 드시지 않았고 주로 밥과 김치 위주로만 식사하셨습니다. 달걀도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거의 안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미자님께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몸이 머리카락을 포기한다고요. 그리고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모낭까지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미자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네요. 그분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조금씩 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주 2회 정도 소간을 볶아 드시고 매일 아침 달걀 하나를 추가하셨죠. 처음엔 간 특유의 냄새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양파와 마늘을 듬뿍 넣어 볶으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달걀도 삶아서 드시거나 계란찜으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2달 후 정수리 쪽에서 잔머리가 다시 돋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믿지 못하셨어요. 거울을 보면서 손으로 만져보시며 이게 정말 내 머리카락이 맞냐고 물으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석 달이 지나자 정미자님은 모자 없이도 밖에 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단 한 가지
원인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분만 부족해서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받아서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수면도 부족하고 단 음식도 많이 먹고 염증도 있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작용합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이유를 풀고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뒤에 나올 6가지 식습관 중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게 몇 가지나 될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진짜 원인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저는 식단을 연구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6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단 3가지만 바꿔도 모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먼저 철분과 아연이 부족한 식단입니다. 이 2가지 영양소는 모낭이 건축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모낭까지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중년층 여성의 70% 이상이 만성 철분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제가 만난 70세 김 선생님은 평소에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철분 섭취가 부족했던 거죠. 그분께 매주 한 번간 요리를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간 특유의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셨지만 양파와 함께 볶아서 드시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2달 만에 정수리에 잔털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 소간이나 달걀 노른자, 굴, 미역국을 드셔보세요. 특히 미역국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이니까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간을 과도하게 먹으면 비타민 A가 너무 많이 축적돼서 오히려 피로를 부를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얼마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나요? 2번째는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탈모 호르몬인 DHT를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모낭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다가 빠지게 됩니다. 국내 연구에서 단 음식을 자주 먹는 50대 남성의 탈모율이 1.8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6세 박 여사님은 커피에 설탕을 2스푼씩 넣어 드시고 오후마다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분께 단 음식과 커피를 끊고 고구마와 현미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입맛이 당기고 오후마다 습관적으로 과자를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한 달 후부터는 머리 빠짐이 눈에 띄게 멈췄습니다. 여러분도 흰쌀밥보다는 고구마나 오트밀을 드시고 과자 대신 견과류로 대체해 보세요. 단번에 끊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탈모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단 음식을 찾게 되시나요? 3번째는 염증을 키우는
자극적인 식사입니다. 모낭은 염증이 생기면 새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합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가려움이 생기고 긁으면 또 상처가 나서 악순환이 반복되죠.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고염식과 튀김식은 두피 염증 수치를 35%나 높인다고 합니다. 59세 이모님은 평소에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짬뽕이나 짜장면, 튀김 같은 것들을 자주 드셨어요. 그분께 생강과 양파, 강황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생강차를 한 잔 드시고 저녁 식사 때 양파를 곁들이셨습니다. 한 달 후 두피,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양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마늘과 생강, 양파, 녹차는 항염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매일 식사에 조금씩 곁들여 보세요. 다만 공복에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 식탁엔 항염 식품이 얼마나 자주 오르나요? 네 번째는 지방을 완전히 배제한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기름을 아예 끊으시는데 이게 오히려 탈모를 부릅니다. 좋은 지방이 없으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탈모가 심해집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 때 지방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그룹이 6개월 후 모발 밀도가 평균 2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5세 윤 선생님은 기름진 음식을 완전히 끊고 계셨습니다. 튀김은 물론이고 볶음 요리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분께 매일 연어와 아보카도를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아보카도 맛이 낯설어서 힘들어 하셨지만 샐러드에 섞어 드시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2달 후 모발에 윤기가 되살아났고 머리카락이 덜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들기름이나 연어, 아보카도, 견과류를 소량씩 드세요. 단 튀김류나 인스턴트 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그건 좋은 지방이 아니라 염증을 부르는 지방이니까요.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기름을 완전히 끊고 계신가요? 5번째는 발효식품 결핍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호르몬이 안정되고 탈모가 완화됩니다. 장 건강과 머리카락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 세로토닌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든요. 서울대 연구에서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한 그룹이 탈모 호르몬 수치가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8세 이 여사님은 발효식품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김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요거트도 안 드셨어요. 그분께 직접 담근 김치와 무가당, 요거트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시판 김치를 드셨는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직접 담그는 걸 추천했습니다. 한 달 후 소화도 좋아지고 머릿결도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김치나 갓김치, 요거트를 소량씩 매일 드세요. 시판 김치는 설탕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집에서 직접 발효식품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6번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머리카락은 깊은 수면 중에 자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수면 6시간 이하 그룹은 모발 성장률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조 선생님은 밤 12시가 넘어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분께 취침 시간을 1시간 당기라고 권했습니다. 밤 11시 전에 누우시고 자기 전에 5분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빠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자기 전 5분 두피 마사지를 해보세요. 커피나 술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몇 시간 주무셨나요?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머리카락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실제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매일 조금씩 자라는 생명 조직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잘 먹고 잘 잔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 한 달, 길게는 석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5가지만 실천했는데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밤 5분 두피 마사지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혈류순환을 돕고 모낭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모낭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받아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모낭까지 영양분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두피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가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류가 조금만 나빠져도 바로 영향을 받아요. 손톱 대신 손끝 부분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눌러주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또 탈모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마사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힘을 너무 주지 마세요. 살짝 눌렀을 때 기분 좋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기 전에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두피를 마사지해 보세요. 이마에서 시작해서 정수리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 됩니다. 양손을 사용해서 동시에 마사지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귀 뒤쪽과 목 뒷부분도 함께 마사지해 주시면 혈류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저녁 루틴에 이 5분을 꼭 넣어보세요. 오늘 밤부터 함께 해보실래요? 두 번째 습관은 아침 햇살 15분 받기입니다. 비타민 D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 모발 성장을 돕습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탈모도 심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햇빛을 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은 비타민 D 수치가 정말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자외선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 합성에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정오 시간은 피하세요. 그 시간대는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나 창가에 서서 손과 얼굴을 햇빛에 노출시켜 보세요. 창문을 열고 직접 햇빛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유리창은 자외선비를 차단하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쬐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만 지키세요. 산책을 하시면서 햇빛을 받으시면 일석이조입니다. 걷기 운동과 햇빛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햇살 잠깐이라도 받으셨나요? 세 번째 습관은 하루 2리터 물 섭취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류가 끈적해져서 모낭에 영양이 덜 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도 빨리 배출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그건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예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식사 1시간 시간 잔, 오후 잔, 저녁 식사 잔, 저녁 식사 잔 이렇게 나눠서 마셔보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과하게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식사 중에는 조금만 드세요.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게 소화에 좋습니다. 물이 싫으시면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셔도 됩니다.
단,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섭취량에 포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네 번째 습관은 단 음식과 커피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 음식과 커피는 혈당을 급등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동시에 늘립니다.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모발이 얇아지고 빠지기 쉬워집니다. 커피는 각성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그 긴장이 계속되면 몸이 쉬지 못하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갑작스럽게 완전히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두통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줄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커피를 하루에 3잔 드신다면 일주일 동안은 2잔으로 줄이고 다음 주에는 1잔으로 줄여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이틀에 1잔으로 줄이는 식으로 천천히 줄이면 몸이 적응하기 쉽습니다. 커피 대신 녹차나 보리차로 대체하시면 좋습니다. 녹차는 카페인이 적으면서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늘 커피 몇 잔 드셨나요? 5번째 습관은 걷기. 운동 15분 이상입니다. 운동은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줍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활발하게 뛰고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도달합니다. 당연히 두피까지도 혈류가 좋아지죠.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시면 몸도 그 리듬에 맞춰서 반응합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호르몬 분비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15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산책은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정말 좋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걷기는 무릎에도 부담이 적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걸으면서 햇빛도 받으면 일석이조입니다. 2번째 습관인 햇빛 받기와 5번째 습관인 걷기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걷기가 지루하시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보세요. 오늘 발걸음 몇 분이었나요? 이 5가지 습관은 비싼 제품보다 훨씬 강력한 회복의 기초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한 달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양이 줄고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고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했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아깝습니다. 몸은 최소 한 달은 지나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주에는 별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3달 동안만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3달 후 거울을 보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3가지 포인트만 남기겠습니다. 첫째, 머리카락은 샴푸가 아니라 식단에서 자랍니다. 아무리 비싼 샴푸를 쓰고 두피 제품을 바른다 해도 몸속 영양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라나니까요. 둘째, 탈모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리듬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을 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변하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그걸 바로잡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함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최소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잘못된 식단을 그대로 두면 모낭은 점점 잠들어 갑니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몸이 머리카락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녁 단 한 끼만 바꿔도 몸은 곧 신호를 보냅니다. 아, 이제 영양이 들어오는구나. 다시 시작해도 되겠구나 하고요. 밥 위에 호박씨 한 줌을 뿌리고 자기 전 두피를 5분만 마사지해 보세요. 그게 바로 첫 걸음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한 달 후에는 큰 변화가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하지만 한 달 후, 석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외출하는 게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3끼 중 어떤 한 끼를 바꾸는 게 모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인가요? 점심인가요? 저녁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예상해 보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다음 영상에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머리카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